코스피 5철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3천 얘기를 하니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모성으로 코스닥을 사긴 사는데 지수를 사버린 겁니다. ETF로 지수를 사니까 실상은 다 개인들 자금이었던 거고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ESS 시장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태양광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시장의 주목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확산하면 확산했지 수요가 위축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ESS 시장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에너지원에 대한 중요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지상에서는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태양광과 ESS가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 에너지원이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원전, 그리고 뭐 ESS, 태양광, 풍력 다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ESS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와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ESS는 우주항공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태양광이 있는 데도 있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ESS 시장에 대해서는 확산하면 확산했지 줄어드는, 수요가 위축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국계 배터리 요구되는 흐름이 미국에서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고, 올해 ESS 설치량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전동화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40% 이상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중국계 회사를 원한다, 이걸 어디가 받아갈 것이냐라고 봤을 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수혜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미 ESS에 대한 수요는 전체 배터리 시장,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가 확실히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네. 지난해 이제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충격을 안겨주긴 했어요. 네. 조 단위의 적자가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ESS용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 ESS용 배터리 쪽에서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미에서 ESS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AMPC 세액공제 혜택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의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된 매출을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기대감이고 회사가 목표치지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ESS 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네. 기간도 안 밝혔고 금액도 안 밝혔고 뭐 아무것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작년에 테슬라 관련돼서 수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 수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트랙 레코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워낙 큰 메가팩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ESS 쪽으로도 삼성 SDI의 주가를 좀 상향시키는데 일조를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역량은 좋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의 ESS 프로젝트 수주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오늘은 하나솔루션의 주가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크게 미동은 없지만 일단 ESS와 태양광의 결합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하나솔루션의 미국 법인인 하나큐셀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태양광 기업과 ESS 기업의 결합,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발생이 되었고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24년도에도 프로젝트 ESS 관련돼서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했다는 건 그 전에 서로의 신뢰도와 기술력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앞서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둘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법인들이다 보니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혜택까지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도 추가적인 프로젝트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부분이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ESS 플러스 전고체 스토리를 가장 좀 튼튼하게 갖고 있는 게 SDI라고 네. 보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장주의 역할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가장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좀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전고체 관련된 소재 실리콘 음극재라는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 흐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짐이 좀 나타났고 네. 주식시장이 이제 그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지명되면서 특히 이제 뭐 은값 금값 폭락했고 오늘 그렇죠. 뭐 은선물을 레버리지는 뭐 한가가 들어가고 6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세를 증시 자체가 이런 약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리스크 오프가 발생했다 볼 수 있겠고요. 케빈 워시가 가진 그런 매파적 분석과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 이걸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비둘기처럼 지금 뭔가 변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실상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과거 행보라든가 철학을 봤을 때는 음. 이게 이게 단순히 비둘기가 아니다. 뭐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 그 한창 그때 그 연준 이사로 재임했던 시절에 2006년, 11년 뭐 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양적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고선 그러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어떤 임무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뭐 케빈 워시를 이제 뭐 지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더 유명하다는 말이죠.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금리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6조 6천억 달러인가 뭐 이런데 이게 더 많으니까 금리를 낮추더라도 동시에 대체도표를 빠르게 큐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금은 이런 거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래서 이제 그게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연준은 그동안 계속 미리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예고해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빈 워시가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줘야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케빈 워시니까 이걸 굉장히 시장에서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그 사람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딱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럼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참여 워시 자체가 금리는 낮추고 싶어하지만 또 통화량은 줄이고 싶어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싫어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이 어차피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과열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거고 차익 매물도 그래서 발생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과열이 좀 식어가는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에 정부가 코스닥 3천 시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거의 데드라인 을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그래서 공매도들이 항복이 유도가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장을 그 포머성 패시브 스퀴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5천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3천 얘기를 하니까 5천 달성했으니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머성으로 코스닥을 사긴 사는데 종목을 거리기 어려운 거예요. 종목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퍼 그렇죠. 7,100짜리 사기도 그렇고 하니까 시총순으로 패시브로 그냥 사는 거죠. 지수를 사버린 겁니다. ETF로 지수를 사니까 그러면 그 지수가 그 LP 그 증권사 LP의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금융 투자 매수로 잡히는 거죠. 네, ETF도 그렇고. 네, ETF 네. 그런 식으로 LP가 기기적으로 현물을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게 그 기관 그 금융 투자 잡히지만 실상은 다 개인들 자금이었던 거고 이게 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가 자금이 되면서 인덱스 펀드 비중으로 위주로 다 매수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또 공매도 많으니까 쇼스퀴즈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금요일 오전장까지 대략 발생을 하다가 이게 대부분 이게 반대로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만 올린 거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는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30일 날 갑자기 막판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정문파 모멘텀과 기계적 수급이 만든 신기루가 이제 그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면은 모두 다 올라갈 거라는 게 그런 불패론이 깨진 겁니다. 에이벨바이오라든가 HLB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어떤 그동안의 그 수급으로 밀려 올린 산이 앞으로 이제 수급이 빠지게 되면 수급 절벽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지금 직면한 거고, 오늘부터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냐 우려를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수급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이 리스크 오프로 한국 그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국내층을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선물과 현물 간의 백오데이션 상태라서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그런 금융 투자의 매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수가 밀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급락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판에 들어간 물량은. 그러면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물리면 매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빠져 했을 때는 버티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시 오전장 오후장 좀 넘어갈 때만 해도 코스닥에서 금융 투자 매도가 2천억이 안 됐다가 막판에 갑자기 시장이 더 밀리면서 4천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다 각기 제각기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 매수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우군이 아닌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했지만 반대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했을 때는 이게 즉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패시브 스퀴즈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금요일 날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버틴다. 그동안 금융 투자를 통한 패시브 자금들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했는데, 그런데 1월 30일자 기준으로 에이벨바이오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무조건 간다라는 이 환상이 깨져버린 거고, 그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확 깨진 것보다 네. 자금 매도에도 시장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레버리지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같이 겹쳐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수급이 밀어올린 산은 수급이 빠질 때 절벽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수급으로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단 말이죠. 사실상 어떤 펀더멘탈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건 경고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코스닥 3천 간다 막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을 좀 계속 경고음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이 급등에 대한 경고음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가 억지로 샀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 그 ETF를 살 때 억지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해지가 발생하면서 매수를 강력하게 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ETF 팔 때는 이게 반대로 시장에 가장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1월 25일에 하루에 개인이 ETF로 5,952억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사이드카 발생했어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네. 금융투자 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내에 금융투자 비중, 코스닥 150 내 비중이 높으면서 금투 물량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자칫하다 2월 한 중순까지는 이거 매도 폭탄으로 번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일단 패시브 자금의 가장 큰 통로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단기 급락이 좀 투가 나온 이유도 있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에이벨바이오가 가장 컸고, 그리고 HLB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펩트론 이런 이제 그 1월 달에 많이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악재 되게 민감해요. 지금 이 수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호재 뉴스가 어떤 그 재료가 소멸됐을 경우에는 금융수사 매도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네. 로봇 쪽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대비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꾸 급등이 나와요. 빠질 때도
매도 물량 크지 않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섹터 그 시가점의 상위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이 났으면 좀 챙기실 때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금요일 날부터는 좀 수익을 좀 챙겨라. 그리고 오늘도 좀 현금 비중 늘리고 왔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숏 커버링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마무리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도 이익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LP 포지션 청산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그런 급락세가 뭐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2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무지성 패시브 자금이 빠진 자리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어떤 포스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칫하다가 1월달 급등한 것들을 전부 반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를 되게 경계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코스닥과 코스닥 하락의 성향이 달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 특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그 케빈 러시로 인한 네, 외국인들 글로벌 아까. 시장의 리스크 오프가 발생해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뭐 JP 모건스탠인가요? 어디서 JP 모건이죠. 그 삼성하이닉스 합계 영업이 올해 뭐 460조인가 뭐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다는 거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23년도 7월 26일에 2차 전지 섹터가 쇼스틱이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에코프로가 당시에 이제 150만 원에 넘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에코프로비에 포스콜딩스, 포스피체 등등 2차 전지 섹터 전부 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 당시에는 27년부터 2030년까지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뭐 연 30에서 50%막 성장하는 거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캐즘이 좀 아직은 장기화되고 있고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되면서 성장의 기울기가 확 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말 그대로 지수 견인용으로 수급이 왜곡되면서 급등한 것이고 그리고 23년 7월 달에도 공매도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면서 비자발적 자발적 판매수가 유입됐지만은 사실 그렇게 쇼스퀴즈가 터지면서도 시장에 대한 그 2차 전지 섹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위한 공매도 항복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부의 코스닥 3,000발원 그러면서 이 개인의 ETF가 매수가 되고 LP의 금융투자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가 일어나면서 강제 쇼스퀴즈가 유발된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 수급 랠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포머성 패시브 스퀴즈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끊기면은 수급 절벽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24년 될 때는 뭐 기대감도 있고 실적 부진에도 성장통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 방금 말씀드린 이 수급이 끊겼을 경우에 요거는 앞으로 패닉셀리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가동률 자체가 40에서 50% 수준인데 앞으로 7,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재고도 소진되고 현금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니켈 가격이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P는 올라가지만 Q가 안 올라가는데 P, Q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